막말하는 사람들에게 상처받고 힘들어하신 적이 있나요? 만나기만 하면 말을 막 던지고 그 말들이 가슴에 깊은 상처를 남기는 사람들이 주변에 있지는 않으신가요? 그들의 말 한마디에 하루가 온통 흐려지고 생각할수록 답답함이 밀려오며 화가 치밀어 오르셨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닐 겁니다. 오늘은 그런 막말하는 사람들을 단 한 번에 제압할 수 있는 강력한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방법을 익히시면 더 이상 그들의 말에 흔들리거나 상처받지 않고 자신의 평온과 자존감을 지키며 그들과의 대화에서 자신감을 가질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 전에 먼저 막말을 일삼는 사람들의 특징을 알아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공자는 지피지기 백전불태라고 했습니다. 적을 제대로 알아야 100번 싸워도 위험하지 않다는 뜻이죠. 막말을 하는 사람들의 본질적인 성격과 심리를 먼저 파악해야만 그들을 상대할 때 실패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들의 특징을 정확히 알면 그에 맞는 대응책도 자연스럽게 찾을 수 있습니다. 막말하는 사람들의 특징. 막말을 하는 사람들의 첫 번째 특징은 극도의 이기주의입니다. 이들은 자신 외에는 아무도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자신의 생각과 의견만이 옳고 남의 감정이나 상황에는 전혀 신경을 쓰지 않죠. 그들의 말에는 상대방을 배려하거나 이해하려는 마음이 거의 없습니다. 그저 자신의 불편함을 토로하고 자신의 생각이 맞다는 것을 확인받으려는 이기적인 마음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특히 이런 사람들은 상대방의 감정을 고려하지 않고 말을 내뱉습니다. 그 말들이 상대방에게 어떤 상처를 주는지,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서는 전혀 신경을 쓰지 않죠. 그래서 그들은 자기 입에서 나오는 말이 얼마나 무례한지조차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결국 그들의 행동은 이기적인 생각에서 비롯된 결과이며 말할 때마다 상대방을 무시하고 자신이 옳다고 확신하는 경향이 강합니다. 두 번째로 막말을 일삼는 사람들은 감정 조절 능력이 부족합니다. 이들은 자신의 감정을 제어하지 못하고 화가 나면 즉시 다른 사람에게 그것을 표출합니다. 마치 자신의 감정을 남들이 해결해줘야 한다고 생각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죠. 예를 들어 짜증이 나거나 스트레스를 받을 때 그들은 남에게 공격적인 말을 쏟아내며 그 상황을 해소하려 합니다. 그들의 공식은 내 기분이 안 좋으니 너가 문제다입니다. 감정을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감정을 폭발시켜버리는 것이죠. 감정적인 상황에서도 절제하지 못하고 상대방을 상처 주는 말로 공격하는 것이 이들의 대표적인 특징입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대처할 때에는 그들의 감정 폭발에 휘말리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세 번째 특징은 언어를 무기로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막말을 일삼는 사람들은 자신의 말로 상대방을 찌르고 상처를 주며 그것을 통해 우월감을 느낍니다. 큰 목소리와 거친 말투로 상대방을 제압하고 상대가 위축되는 모습을 보며 은근한 쾌감을 느끼죠. 그들의 말은 상대방의 마음을 칼처럼 베는 도구가 됩니다. 이런 사람들은 사실 내면이 불안정한 경우가 많습니다. 자신이 불안하고 자신의 약점을 드러내지 않기 위해 더더욱 공격적으로 말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처럼 막말을 하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은 이기적이고 감정 조절이 안 되며 언어를 무기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이제 이들의 특징을 파악했으니 본격적으로 그들을 제압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막말을 일삼는 사람들을 효과적으로 제압할 수 있는 5가지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방법들 중 하나만이라도 실천해 보신다면 그들의 말에 휘둘리지 않고 오히려 그들을 단 한 번에 무너뜨릴 수 있을 겁니다. 첫 번째 방법은 막말에 반응하지 않고 대화의 주제를 바꾸는 것입니다. 이는 무시당하는 기분을 그대로 돌려주는 강력한 전략입니다. 주희 씨의 사례를 통해 이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주희 씨는 오랜만에 친정에 다녀왔습니다. 온 가족이 모여 화기애애한 저녁 식사 자리였습니다. 그런데 주희 씨의 형부가 갑자기 농담처럼 한마디 던졌습니다. 주희야, 너 그 나이에 아직도 남자 친구 못 만나니? 도대체 뭐가 문제야? 형부의 말투는 가볍게 들릴지 몰라도 그 속에는 날카로운 비난이 담겨 있었습니다. 주희 씨의 가슴은 그 말로 인해 깊은 상처를 입었습니다. 그러나 주희 씨는 형부의 말에 화를 내거나 반박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다른 방식으로 대처했습니다. 그녀는 형부를 바라보다가 조카에게 밝은 미소를 지으며 말을 걸었습니다. 연우야, 이번에 학교에서 뭐 했다고 했지? 다시 한번 얘기해줘. 주희 씨는 형부의 말에 반응하지 않고 대화를 조카와의 이야기로 전환했습니다. 형부는 당황한 듯 어색한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돌렸고 대화의 흐름은 자연스럽게 조카의 이야기로 이어졌습니다. 형부의 무례한 말은 아무런 힘도 발휘하지 못하고 그대로 사라져 버렸습니다. 이처럼 상대의 말을 무시하고 다른 주제로 대화를 전환하는 것은 그들의 무례함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강력한 신호입니다. 상대방의 말에 휘둘리지 않고 대화의 흐름을 스스로 주도함으로써 상대방은 더 이상 그 말에 대한 우위를 가질 수 없게 됩니다. 두 번째 방법은 단호하게 선을 긋고 나를 지키는 것입니다. 막말을 하는 사람에게 더 이상 그들의 말을 용납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밝혀야 합니다. 현우 씨의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현우 씨는 피곤한 하루를 보내고 집에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집에 돌아오자마자 아내 서연 씨는 날카로운 말투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보, 도대체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해? 왜 나는 이런 무능한 남자랑 결혼했을까? 현우 씨는 순간 할 말을 잃었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이 상황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현우 씨는 침착하게 숨을 들이쉬고 서연 씨에게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서연아, 그만해. 내가 지금 하고 있는 말이 얼마나 상처가 되는지 정말 알고 있니? 나는 더 이상 이런 막말을 참지 않을 거야. 이 말 이후 서연 씨는 말을 잃었고 그 순간의 침묵은 매우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서연 씨는 현우 씨가 단호하게 경고의 선을 그은 것을 느낄 수밖에 없었고 더 이상 그 말을 이어가지 못했습니다. 이처럼 단호하게 경계를 설정하는 것은 상대방에게 내가 더 이상 그 말을 참을 수 없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하는 방법입니다. 감정적으로 맞대응하지 않고 차분하게 경고를 주는 것은 상대방이 그 한계를 넘지 않도록 제어할 수 있는 중요한 방법입니다. 세 번째 방법은 몸으로 경계를 설정하는 것입니다. 말로 대응하지 않더라도 물리적인 거리로 불편함을 드러낼 수 있습니다. 윤주 씨의 사례를 보겠습니다. 윤주 씨는 회사 동료들과 점심을 먹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동료 민수 씨가 갑자기 윤주 씨를 향해 말했습니다. 윤주야, 너는 왜 혼자 다니니? 남자 친구도 없고 결혼도 안 하고 그냥 회사만 다니다 끝날 거야? 윤주 씨는 순간 당황했지만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않고 조용히 몸을 뒤로 물러났습니다. 그녀는 민수 씨를 바라보다가 천천히 의자에 기대며 몸을 뒤로 빼면서 물리적인 거리를 두었습니다. 그 작은 움직임만으로도 윤주 씨는 자신의 불편함을 명확히 표현한 것입니다. 민수 씨는 예상치 못한 반응에 당황한 듯 머뭇거렸고 주변의 동료들도 그 말이 지나쳤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윤주 씨는 말로 대응하지 않았지만 몸짓 하나로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한 셈입니다. 물리적인 거리로 경계를 설정하는 것은 말보다 더 강력한 경고, 신호가 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내 말을 불쾌하게 받아들였음을 명확히 알리고 그로 인해 그 상황에서 물러나겠다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이죠. 네 번째 방법은 그건 내 생각일 뿐이라는 한마디로 반격하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내 인생이나 선택을 평가하려 할 때 그 평가를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선언입니다. 혜진 씨는 오랜만에 친구들과 모임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친구 유미 씨가 혜진 씨를 향해 말했습니다. 혜진아,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직장도 그만두고 뭐 하는 거야? 그렇게 시간을 낭비하니까 일이 안 풀리는 거야. 혜진 씨는 평소 같았으면 어색하게 웃으며 넘어갔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혜진 씨는 깊은 숨을 들이쉬고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그건 내 생각일 뿐이야. 나는 다르게 생각해. 유미 씨는 예상치 못한 혜진 씨의 반응에 당황했고 더 이상 그 말을 이어가지 못했습니다. 이 한마디 속에는 내 삶은 내가 선택한 것이며 내가 그걸 평가할 자격은 없다는 결연한 의미가 담겨 있었습니다. 이 한마디는 상대방의 비난을 단칼에 끊어내고 나 자신을 지킬 수 있는 강력한 방패 역할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막말하는 사람들과의 관계를 끊는 것이 최선의 선택일 수 있습니다. 그들은 변하지 않으며 계속해서 나에게 상처를 주기 때문입니다. 세영 씨는 가족 모임에서 고모 숙자 씨의 막말을 계속해서 들어왔습니다. 세영아, 그 나이에 결혼도 안 하고 그 조그만 회사에서 뭘 기대하니? 숙자 씨의 말은 매번 세영 씨를 상처 주고 자존감을 깎아내렸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세영 씨가 다르게 행동했습니다. 세영 씨는 더 이상 그 말에 반응하지 않고 조용히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가족이라고 해서, 친구라고 해서 나를 지속적으로 깎아내리는 관계를 유지할 필요는 없습니다. 상대방이 나를 존중하지 않는다면 나 또한 그들과의 관계를 끊을 수 있습니다. 막말하는 사람들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들과의 관계를 지속할 필요가 없으며 나를 소중히 여기기 위해서라도 그들을 멀리하는 것이 더 나은 선택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5가지 방법을 통해 막말하는 사람들을 효과적으로 제압할 수 있습니다. 그들의 말에 휘둘리지 않고 자신의 자존감과 평온을 지키며 단호하게 선을 긋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삶은 그 누구도 함부로 평가하거나 깎아내릴 수 없는 소중한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도 비슷한 상황을 겪으셨다면 댓글로 사연을 나누어 주세요. 많은 분들께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 영상이 필요한 분들과 공유해 주시고 구독과 좋아요로 저를 응원해 주세요. 오늘도 여러분의 행복을 기원합니다.